이거 봐, 여기 쓰러진 게 다 이쪽으로 쓰러져요. 네. 저기에서 쓰러진 게. 그렇죠. 팔자 펴버렸어? 여기도 다 쓰러지고. 넘어갈 수 있으면은. 예? 여기 봐요, 이게. 저게 뭐 같아요, 저게? 이게 다 저기요? 공고리. 이게 이게 다 봐요, 이게. 뭐 같나? 도깨비들 아니요, 다. 도깨비. 도깨비. 예. 이 밤 되면 얘네들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나타나지요. 예. 여기서 보이시면 마이산 서남쪽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큰 거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저기 동북방을 바라보는 형국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밑에 보면 저 머리서부터 아래까지 보면 이 등 요 인간의 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힘이 엄청나게 세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어깨예요. 네. 지금 요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보면 요렇게 걷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마의산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했을 때 보면 엄연히 여기 남자라는 증거가 나와요. 여자가 떡대가 쫙 벌어졌나요? 여기 힘 근육 대단하잖아요. 힘이 엄청 세요. 여기 보시면 힘 근육이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갔을 때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뒷모습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요 부분이 보시면 팔이에요. 팔. 네. 요 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 엄연히 이렇게 팔이에요. 이렇게. 네. 요 부분이에요. 네. 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엄연히 이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요. 남자네요. 남자죠? 네. 어떤 남자일까요? 굉장한 근육질인 남자. 근육질이고 힘이 엄청나게 쓴 거인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인일까요? 말 잘못하면 문제가 돼요.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요? 대머리라고 하면은 욕도 먹어요. 그럼 스님이라고 하죠. 네. 스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마이산. 여기서 바로 증거가 나온 게 있어요. 엄연히 안마이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는 순마이산으로 돼야 되고, 네. 아까 저희 순마이산은 안마이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이 관리공단의 국립공원의 소장이라면 전 여기다가 전망대를 하나 설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연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스님이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거 같죠? 네. 네. 그렇게 보이셔요? 네. 그리고 안마의산은 앞으로 순마의산, 양마의산, 스님마의산,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마의산. 깨우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안마의산 위에서 정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깨우침은 바로 제1성봉 순마의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온 거예요. 이렇게 탑을 이게 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탑을 지으려고 하는 형국. 예.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요. 웅장해요. 힘도 웅장하고. 보셨죠? 재밌죠 이게. 여기 안마의봉과 순마의봉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연히 안마의봉이 남자예요. 그 다음에 순마의봉이 여자예요. 그래서 순마의봉이 안마의봉이 돼야 되고 안마의봉이 순마의봉이 돼야 돼요. 여기서 보면 꼭 어떤 형국인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형태가 이쪽은 양산이고 이쪽은 음산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렁차고 힘이 넘쳐요. 그런데 이 순마의봉을 보면 순마의봉이 어떤가요? 수줍죠? 손을 이렇게 하죠. 제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저 중간에 보면 저 소나무가 위에 있는 부분을 보면 꼭 애틋한 사람을 기다리는 듯 눈물을 흘리는 형국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저 기다랗게 가운데 내려간 건 코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쭉 거 있는 것은 그 눈이에요. 눈이고, 왜 이 안마의봉이 왔을 때 왜 하필이면 우는 척을 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는 척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내숭풀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숭 떠는 거예요.
내숭을 떨어야지 우렁찬 안마의봉이 왔을 때, 자기 남편이 왔을 때 단아해 보이잖아요. 얼굴이 이쁠까요? 못생겼을까요? 별로 안 이쁠 것 같은데요. 엄청 안 이뻐요. 그래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남편을 보고 그동안 내가 고생했다라는 것을 쇼를 해줘야지 남편이 불쌍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이제 다 까발려지고 다 들킨 거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딱 할 때 저거를 여기를 좀 넓게 해줘야 돼요. 넓게 해주고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밖에서 힘이 넘쳤잖아요. 전쟁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전쟁하고 그것도 이렇게 들어왔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왔으니까 빨리 왔겠지.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딱 당도하니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자기가 남편 고생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지만 고생했다고 질질질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바위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딱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랄하고. 임자 고생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안마의봉이 자기 부인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전설을 논할 때는 항시 그 직관들하고 다니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직관들은 정확하게 그 풍수를 보고 형극을 보기 때문에 왜 이런 산이 만들어졌고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와보신 분들 보면 이거 보셨어요? 처음 보셨죠? 왜 처음 보셨을까요? 그동안 오셨는데 몇 번 오셨죠? 여러 번 왔어요. 한 10번 온 것 같아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요. 아니 그렇게 대놓고 욕하면 어찌요?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고, 풍수를 몰랐고 여기에서는 오직 돌탑만 보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숨어져 있는 전설을 못 보고. 그래서 바로 이건 전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넓게 해서 표지판을 해서, 남자가 전쟁에서 살아왔는데 여자가 너무 그리워서 손을 올리고, 지는 고생 하나도 안 해놓고서 손을 올리고 고생했다고 남자를 속이는 거예요. 마음고생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마음고생. 그런데 남자는 여기 한번 보세요. 입이 어딜까요? 입 찢어져 죽겠네. 대놓고 확 안 웃어요. 확 안 웃으면 여자가 또 꼴값을 할까봐. 어디가 입일까요? 요 밑에 입이 쫙 해갖고 수줍어갖고 그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이 실제적으로 저 탑사도 좋지만 요런 전설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은수사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항시 남자는 우측에 있고 여자는 좌측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왜 여기는 순마의봉이고 여기는 왜 안마의봉일까요? 왜 남자가 좌측에 있고 왜 여자가 우측에 있을까요? 그것은 풍수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삐쪽하고 웅장하니까 남자로 보고 아담하고 포근하게 감싸주니까 여자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후루꼬요. 그래서 풍수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왜 이게 남자산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여자산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자산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은수사라고 했죠? 은수사가 여자의 산일까요? 남자의 산일까요? 여자의 성. 그렇죠, 여자의 산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비구니 스님들이 계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비구니가 계셔요? 네. 저는 여기 처음 왔어요. 저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막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은수사가 이쪽에 있으면 남자산이라 비구 스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눈물을 머금은 산이라 해서 여기는 한이 많은 산이에요. 한이 많고 눈물이 많은 터라 여기는 바로 여자가 눈물이 많으면 어떤 터가 될까요?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저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요? 저게 남편이 전장 속에서 살아 들어왔는데 지는 고생 하나도 안 해놓고서 내숭 떠는 거예요. 내숭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우는 건 어떻게 울어야 돼요? 여자들 진짜 막 억울하고 슬플 때 어떻게 울어요? 이렇게 울어요? 땅을 치든 뭘 치든 이렇게 울지. 그러니까 바로 이 울음은 수줍음에 의해서 우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우는 것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풍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여기는 바로 내숭쟁이요. 내숭. 예. 예. 그리고 탑산은 남자산이요. 남자절. 왠지 아세요? 그 탑이 뭘 상징하죠?
여기가 만약에 은수사가 여자절이요. 여자절에 뭐가 있을까요? 저기 안 보셨죠? 저수지가 있는 거, 연못 있는 거. 근데 남자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 앞이가 바로 저수지터요. 연못터고. 저기 보여요. 저는 저 소나무 뒤에 원래 연못이 있어야 돼요. 원래 정확하게 이 살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이 탑사는 남자절이기 때문에 바로 탑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남근을 상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 전설을 제가 만들어낸다면 여자가 인고의 세월 속에 남자가 전장터에 나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탑을 쌓았다. 이렇게 되면 전설이 되는 거예요. 세면으로 해놓은 것 같고. 이것은 그 오랜 세월 여기가 바다였어요. 바다였고 잔돌하고 모래하고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이에요. 예, 자연적으로. 그리고 바람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여기에서 역태극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흙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무는 없고 흙은 없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개도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바다였다는 증거가 나와요. 이제 가시죠. 근데 저기는 발자국 같은 건 뭐예요? 저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터 갔다 오면 땜빵 나요 안 나요? 앞으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곧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곧 우리나라에 전쟁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실제 들어와요. 우리가 개판으로 해갖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전쟁을 유발시키게 될 거 우리가요. 그때 바로 저렇게 파편 자국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전쟁 경험 안 하셨죠? 그러니까 전쟁 경험했으면 우리가 막 북한에다가 안 퍼줬을 거예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퍼주는 거예요. 저 자리가 정확하게 눈물이 고이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저 이거 몰랐어요. 여기 비구니 스님이 있는지. 얘기했죠? 얘기 안 했던 거. 여기 수주봄. 여기도 산신각은 안타깝게도 잘못됐어요. 대웅정은 잘 됐고 이 터는 이 터는 제대로 된 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여기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는 기도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 음이라 한이 많아요. 그래서 한을 달갤 때. 그런데 여기는 명을 달갤 때에서 여기가 바로 기도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했을 때 저렇게 울게 되면 뭐가 많지요? 눈물이 많지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터가 되겠어요? 물터가 되겠죠. 수맥 이 체크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풍수를 보면 아 여기가 음터다 여기가 양터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음터라 물이 고이는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돌지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저수지를 파줘야 되고 이게 원래 물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마르는 물자리예요. 그런데 이 전설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냐면 저희가 만들 때 여기에 저수지를 파서 여기는 건수거든요. 건수인데 여기에 만약에 물이 차이면 여자가 한이 쌓일 것이고 여기에 물이 안 쌓이면 여자가 한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도 여기에 물이 촉촉하고 많이 쌓이면 한이 생길 것이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건 전쟁에서 돌아온 거라요. 이해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안 쌓이기를 바라야 돼요. 여기에 물이 쌓이면 전쟁 나요. 이거 예언이에요. 아셨죠?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눈물 자리잖아요. 눈물이 흐르는 자리. 그래서 한이 많은 자리. 은수사는 어떤 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수사는 태조 이성계가 역성의 꿈을 품고 기도를 했던 터예요. 하늘의 기도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산은 바로 역이 움직이는 산이에요. 산 아래서 역으로 만들어진 태극산. 태극이 움직여서 산을 만들었고 은수산은 그 역 중앙에 있던 산이에요. 역이 움직이는 바람이 이렇게 돌거든요. 바람이 통과하는 이 부분에서 바람길목에 세워진 산이에요. 그러니까 역성이 항시 이루어지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의 꿈을 갖고 고려를 멸하고 자기가 이 조선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했던 터예요.
기도를 하는 도중 산신이 나왔고 산신의 계시에 의해서 이성계는 자기가 임금이 된다라는 꿈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수사머리에 말다해갖고 그래서 여기를 은수사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게 태조 이성계가 진 거예요. 맑은 물, 바위에서 나오는 맑은 물. 그리고 아셔야 되지만 풍수에서 상생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가 있는 곳은 항시 물이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바위가 누르면 지하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하고서 여기다가 청실배를 심어요. 저게 아마 청실배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요. 태조 이성계가 꿈을 품고 기도를 끝마친 다음에 여기다가 청실배를 심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청실배예요. 이게 태조 이성계가 심은 거예요. 여기 자득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청실배를 심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돼요. 그런데 그 꿈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태종이 여기를 지나갈 때 어떤 형태로 자기 아버지가 깨우침을 얻었는가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방원이 또한 마찬가지로 역성을 해요. 여기에 와서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역성자가 되는 거예요. 재밌게도. 그렇죠. 아버지는 어떻게 역성을 했고 나는 어떻게 역성을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마이산을 보면 꼭 전쟁이 휘말린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역성이 항시 이루어지니 여기는 전쟁하고 연관성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원이는 산 형태를 보고 꼭 말 기와 같다 해서 마이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말마자에다가 기자를 붙여서요. 그런데 제가 와서 풍수를 해보니 여기는 마이산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풍수학적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말의 눈 쪽이에요. 말눈산이라고 해야 돼요. 마목산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세상을 내다보는 눈, 식견을 가져라 이런 의미를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방원이처럼 마이산, 말귀산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 여기가 마이산이 아니고 마목산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안마이산은 이게 여자산이 아니고 순마이산은 이게 남자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안마이산을 순마이산으로 하고 순마이산을 안마이산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순마이산을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여기를 양마목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목산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 풍수가 나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여기는 계속 후손들한테 잘못된 설명으로 잘못되게 계속해서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풍수를 할 때 제대로 된 지관을 하게 되면 형극이냐 형세냐 팔방이냐 64개 풍수냐 그 다음에 바람 풍수냐 길 풍수냐 이런 걸 정확하게 하는 자들한테 풍수를 배워야 돼요. 심지어는 전봇대가 전선이 쫙 가고 있어요. 철탑을 통해서. 그런데다 묘자리를 딱 해주는 그런 지관. 그거 진짜 한심한 지관이에요. 겨울에 바람풍이 심하게 팍 불어오는데 거기다 묘자리를 딱 해요. 그런 지관들 잡놈들이요. 그런 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껏 여기가 발굴이 안 됐고 여기 발굴은 지금부터 2019년 6월 15일부로 이 유교 약사생불사 공태건은 여기를 점한다. 점한다라는 거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풍수의 정복이라고 그래요. 그 누구도 앞으로는 할 때는 제 이름을 붙이고 공태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판에 대해서 풍수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사기꾼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모든 명산을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풍수를 내고 풍수가들을 깨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20살부터 절돌이를 했어요. 절을 돌아다니면서 이 절은 무슨 절입니까 하면서 절을 막 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풍수를 다 깨버릴 거예요. 왜? 우리나라엔 진짜 지관이 없어서요. 오늘부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유튜브 유교 약사생불사 구독자들은 더 이름이 제가 나고 이게 더 바로 잡아지려면 구독 꼭 누르셔야 되고 좋아요 꼭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름이 더 나야지 모든 직관들이 저한테 다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래에 우리 후손들한테 정확하게 이 풍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순례지로 해서 새로운 신도들이 들어온다던가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고 참관하고 싶어 하는 신분들이 있다면
마이산 편으로 해서 요 마이산의 전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걸로. 그럼 여기는 한층 더 나은 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부분에 만약에 눈물이 쌓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해 가시겠죠? 눈물이 쌓이는 것은 곧 역성이 일어난다.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저기에 역성이 쌓여서는 안 돼요. 곧 눈물이 쌓일 때 역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배나무를 심었을 때 이성계는 과연 어떤 꿈을 갖고 여기에다 과연 배나무를 심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꿈을 갖고? 역성이 성공하길 바라는 뜻으로. 그거는 후대에 알려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성계라면 진짜 백이라면 제가 이랬을 거예요. 고려야 망해라, 고려야 망해라, 고려야 망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하루에 108배씩 때릴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풍수에 대한 우화를 알아야 돼요. 이 별님 왕자하고 달림 공주가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사랑했는데 달과 별의 황제들은 앙숙이었어요. 네가 더 박네, 내가 더 박네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서로가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하다 보니까 달림 공주하고 별님 왕자가 이 지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서 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그 광경을 본 귀신이 그 달림 공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최고 으뜸인 귀신한테 갔어요. 어떻게 하면 저 왕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힘으로는 별님 왕자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말하기를 산에서 멧돼지를 잡아라. 그리고 그 배를 때려라. 108번씩 때리라. 때리면서 별아 떨어져라, 별아 떨어져라, 별아 떨어져라 하면서 배를 때리게 했어요. 귀신은 열심히 100일간 별아 떨어져라, 별아 떨어져라 하면서 계속해서 하니까 돼지는 장파열이 되고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피가 딱 터질 때 별님 왕자의 별은 우수수수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서 별님 왕자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별님 왕자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 귀신은 바로 별님 왕자를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달림 공주를 차지하러 가는 순간 달림 공주가 그 사실을 알고 자결을 해요. 자결을 했고 그 자리에 이 철쭉이 폈어요. 철쭉은 바로 달림 공주의 그 피 맺힌 한이에요. 그래서 꽃이 필 때 꼭 그 피 맺힌 한이 서려요. 그리고 귀신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달림 공주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큰 귀신에게 물었어요. 큰 귀신은 이제 미련을 버려라. 끝났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그 미련을 못 벌고 철쭉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울다가 갑자기 그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걸 다 따먹어요. 다 따먹으면 내 몸 안에는 그 별님 공주가 살아있거니 해서요. 다 따먹는데 그 철쭉은 찐득찐득해요. 그게 목구멍에 딱 걸려서 목 막혀서 죽어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교훈적인 게 뭐냐면 과연 이성계가 여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배나무를 심었을까? 그럼 제가 말한 대로 바로 고려야 망해라, 고려야 망해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금이 됐어요. 이게 아마 더 정확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풍수를 알면 우리나라 전래 동화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물은 아주 명당수예요. 저 물을 먹을 때는 사람네들이 그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럽게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얼마나 쓸까요? 7천만 레벨, 8천만 레벨, 9천만 레벨, 2억만 레벨, 10억만 레벨, 11억만 레벨, 11억만 레벨. 왜 여기는 저기 밑에하고 틀릴까요? 여기는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요. 예, 땅속에서 나오지만 이건 불교를 상징 안 해요. 유교를 상징해요. 이성계를 상징해요. 이해 가시겠죠? 저거 써있는 게 용왕이에요? 용왕이래. 왜 이성계를 상징할까요? 여기다가 절짓구 해서 이성계가 이름 붙였잖아요. 은수사로. 이성계가 무조건 붙이면 이성계 거예요.